ETF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해 보려는 분들 S&P 500부터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 분명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왜 S&P 500 ETF를 먼저 사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S&P 500 ETF 중에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개인의 위험 성향, 그리고 투자 목적은 모두 다릅니다. 당연히 개인별로 ETF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르겠죠. 하지만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중심은 S&P 500으로 잡아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S&P 500과 함께 시장의 주도주, 지금은 빅테크나 반도체, 그리고 AI가 되겠죠. 이런 주도주들을 함께 투자함으로써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S&P 500보다 변동성이 낮은 ETF, 퀄리티 스타일 주식이나 배당주 아니면 단기 채권형 ETF들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공격적이든 안정적이든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S&P 500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S&P 500 ETF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요, 포트폴리오에 S&P 500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장기 투자에 S&P 500이 최적화된 첫 번째 이유는요, S&P 500은 급락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락장에서 잃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예시인데요, 복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15% 하락을 했어요. 850만 원이 되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18%만 다시 올라주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락장에서요, 15%가 아니라 50%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토막난 자산이 다시 원금이 되려면 100%, 즉 2배가 올라야 합니다. 주식형 ETF 투자할 때요, 18%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 아닙니다. 하지만 100%는 어렵죠. 단기간에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를 경험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원금 회복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레버리지 ETF나 중소형 성장주로 관심을 돌리시죠. S&P 500의 과거 성과를 보면요, 잃지 않는 투자에 정석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S&P 500 ETF 스파이의 연도별 성과인데요. 물론 연도별로 보면 수익률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순위를 보시면 놀랍도록 꾸준하죠. 동일 유형의 수많은 펀드들과 성과를 비교했을 때 상위 30%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를 합니다. 1등은 물론이고요, 상위 10% 내에 든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매년 상위 30% 이상의 성과를 꾸준히 기록함으로써 결국 중장기적으로 1등에 가까운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S&P 500입니다. S&P 500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요, 14.5%입니다. 최근 10년 S&P 500 마냥 좋았던 거 아닙니다.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굵직굵직한 하락장 모두 다 경험을 했고요. 이 하락장을 경험을 하고도 빠른 시일 내에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개별 종목이나 테마형 ETF와 비교하면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연도별 성과인데요. 빨간색 점은요, 해당 연도의 고점 대비해서 S&P 500이 최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점입니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요,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13.5%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지난 45년 동안 S&P 500이 연 20% 이상 하락했던 적이요, 7번밖에 없습니다. 그 7번 중에 30% 이상의 하락은 4번밖에 없고요. 40% 이상의 하락은요, 2008년 금융위기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S&P 500과 성격이 전혀 다른 ARKK라는 ETF 성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크죠. 2020년에는 무려 152.5% 성과를 기록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연속 꼴찌를 했고요. 2023년에는 다시 1등, 작년에는 거의 꼴찌, 그리고 다시 올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정말로 다이나믹하죠. 스파이와 ARKK의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성과입니다. 스파이는요, 이러한 급등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급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결국 스파이의 누적 성과가 ARKK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S&P 500을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미국 대표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S&P 500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리밸런싱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체급이 커진 종목은 알아서 편입을 하고요. 그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가면 S&P 500 내에서도 그 종목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성장에 정체된 종목은요,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S&P 500에서 완전히 편출시켜 버리기도 하죠. 증시의 주도주는요,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S&P 500에 투자하면 주도주를 내가 애써 찾지 않아도, 비중을 내가 늘리지 않더라도 S&P 500이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S&P 500 올해도 성과 나쁘지 않죠. 그 비결 바로 빅테크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빅테크에 투자한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바로 S&P 500 편입비 상위 10종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빅테크죠. M7과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37.5%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빅테크를 무려 35%나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인 S&P 500,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90년에 S&P 500 탑10입니다.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시가총액 1위는 IBM이고요. 엑소모빌이 2위, GE가 3위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은 순위가 바뀌었죠. IBM은 10위권 내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고요. 3위였던 GE가 1위, 그리고 엑소모빌은 2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2010년 또 달라집니다. 10년 전에 1위였던 GE는 5위까지 주저앉았고요. 화이자나 시티그룹, 시스코도 2010년에는 10위권 내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췄고요. 대신 애플, 구글이 새롭게 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치도 상당히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S&P 500의 구성 종목 그리고 비중은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뀝니다.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한다? 절대 이렇게 유연하게 포트폴리오 못 바꿉니다. 결국 상위 30%를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은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상장 S&P 500 ETF는요, SPLG 사시면 됩니다. VOO, IVB, SPY가 미국 S&P 500 ETF 3대장인데요. 새 ETF와 비교하면 SPLG의 보수가 가장 저렴합니다. 보수도 보수지만 주당 ETF의 가격이 새 ETF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VOO가 한 주당 $600가 넘어가는데 SPLG는 $76예요. 아무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보고 계신 화면은 국내 상장 S&P 500 ETF 중에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상위 4개 ETF입니다. 국내 ETF 시장의 보수 경쟁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총 보수가 모두 0.01% 밑으로 내려와 있죠. 실부담 비율까지 비교를 해보면 에이스가 가장 낮고요. 코덱스가 가장 높아요. 실부담 비율을 정기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ETF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번 이걸 비교하면서 갈아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요. 무엇보다 실부담 비율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요, 결국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률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구간 성과를 보시면요, 코덱스가 미미하지만 가장 좋아요. 비용 말고도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보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 보수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비용을 비교해서 가장 낮은 ETF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조지수가 동일하고 보수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순자산 규모가 큰 ETF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 총보수, 실부담 비율 모두요, 순자산이 큰 ETF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큰 ETF일수록 당연히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시기에도 훨씬 더 수월해요. 이미 에이스나 라이즈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막 S&P 500 ETF를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 타이거나 코덱스 하시면 돼요. 현재 운용 규모도요, 이들과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지만 매일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감안하면 국내 상장 S&P 500 ETF 경쟁, 시간이 흐를수록 양강 구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분배금 정책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거 미국 S&P 500은요, 타사의 S&P 500 ETF와 비슷한 수준의 분배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2029년 1월까지 타사 대비 높은 분배율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25년 7월 말 기준 분배율을 보더라도요, 코덱스 S&P 500의 분배율이 타이거 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배금을 지급하면 분배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토탈 리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배금 활용도가 높아지죠. 분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미국 S&P 50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